지금 이제 아파트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특히 지금 뭐 예산이 막 안 돼.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신축을 사고 싶은데 또 신축에서 전세로 살고 싶은데 이건 내 여건에도 안 되고 그럼 내가 좀 구축을 한번 가볼까? 한번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0년 된 구축 아파트에서 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직구하기도 어렵고 이게 내가 지금 누구나가 다 신축에서 살고 싶은 건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피치 못한 사정으로 그리고 내가 어떠한 계획으로 뭐 구축 아파트에 들어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영상을 꼭 한번 보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40년 정도 되는 구축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했었어요. 말만 들었을 때 이 40년 아파트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왜냐, 한 번도 40년 된 아파트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고 또 어떠한 면을 보면 뭐 단점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느낀 거를 오늘 장점과 제가 느낀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일단 40년 된 아파트에서 살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살면서 아파트에, 물론 요즘에 아파트에 사는 게 굉장히 대중화가 됐지만 아파트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거의 아파트에서 전 산 적이 없었어요. 그냥 빌라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다? 이게 뭐 전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이 집을 처음 구하는데 둘 다 만약에 아파트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 근데 내가 처음으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처음부터 막 왠지 모르게 막 되게 설레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는데 내가 왠지 뭐 신분 상승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딱 그래서 처음 갔는데 와, 나 맨날 빌라에만 살아서 그냥 집 옆에 이런 것들이 막 다 붙어 있고 다 그런 데서만 살았는데 와, 여기 보니까 아파트 보니까 이게 뭐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야, 이게 뭐 나무들도 막 심어져 있네. 그리고 단지도 세대수가 굉장히 많네.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심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살아보지 않았던 분들은 만약에 구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가더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신축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이게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처음 이제 막 아파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되게 희한한 게 많아요. 처음 아파트에서 막 사는데 갑자기 분리수거 날이 있네? 나는 이전에는 빌라에서만 살아서 분리수거 날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내가 음식물 쓰레기 여기 막 버리고 쓰레기 봉지 묶어서 놓으면 되는 건데 아파트에 사니까 분리수거 날도 있고 정해진 날에 뭔가 재활용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장점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빌라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완전 환경 자체가 달라지는 것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좀 약간 신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본 걸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장점. 그리고 뭐 세 번째, 이게 뭐 30년, 40년 된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세대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인프라가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저는 일부러 선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집이 오래되더라도 뭐 안에는 인테리어를 하면 되지만 밖은 인프라는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원, 그 다음에 뭐 학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가는 마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편의시설들이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사실 빌라하고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신축같이 우리가 막 슬세권이라고 해서 슬리퍼를 신고 나가면 모든 계획을 다,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40년 된, 3, 40년 된 구축들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 반경으로 모든 게 다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사는 데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만약에 베란다가 없거나 이제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왜 우리 나만의 베란다, 나만의 테라스 막 갖는 거 꿈이잖아요. 물론 3, 40년 된 아파트가 뭐 엄청나게 큰 베란다, 테라스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환경이 좀 조성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아파트라는 거는 이제 구축에서도 내가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별로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랑 제 친구랑 셀프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허접하게 했는데 돈 안 들이고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그냥 쾌적한 공간으로 나름 최대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파트가 일단 일반 빌라보다 공간이 훨씬 더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내가 어떻게든 잘 활용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단점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먼저 단점은 첫 번째, 층간소음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말로만 우리가 뭐 30년, 40년 된 아파트라고 하는 거지 진짜 살아보면은 정말 미세하게 내가 위에서 뭐 걸어 다니거나 해도 밑에 층은 엄청 심각하게 들려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구축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없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구축 아파트에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좀 크는 한 3살? 이제 뛰어다니는 그 시기 때부터는 맨날 밑에 집에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쾌적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일반 빌라보다는 제가 봤을 때 쾌적하거든요. 뭐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축 아파트보다는 쾌적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 지금 신축 아파트와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거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쾌적성 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 통도 그렇고, 아니면 커뮤니티 시설도 당연히, 구축은 당연히 없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쾌적성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정말 대박인 거예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주차난. 이게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목동, 노원 이런 데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주공단지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데들은 차가 저녁에 가면은 막 중복으로 막 다 깔려버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차를 새로 뽑았는데 차 다 긁히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다행히 저는 남들이 출근하는 시간보다 훨씬 빨리 하고 퇴근하는 시간보다 훨씬 빨리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았는데, 남들 하는 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네 번째는 난방비. 왜냐면 오래된 아파트 단열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애가 없을 때는 솔직히 우리 막 껴있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애가 태어나는 순간 이게 사람이 굉장히 웃겨져요. 왜냐면 애가 지금 이제 갓 태어났고 뭐 애가 어린데, 야 추워도 잠바 입어, 이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어린애가 있으면 난방기를 틀어야 되는데 난방비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실에서 매달 거의 연락이 왔어요. 혹시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정말 보일러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한 50만 원이 겨울 때 계속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 왜 이렇게 많지 단점이? 다섯 번째는, 예전 완전 오래된 구축들은 이 욕실 배관 라인이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욕실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지금 뭐 신축 아파트에 만약에 살면은 우리 집을 뜯어서 고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축 아파트들은 우리 집의 욕실이 문제면 아래층에 가서 그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는 동안에 정말 한 10번 넘게 연락 온 것 같아요.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물 흐르면 저희 집에 연락 와서 문 열어달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엄청나게 나중에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진짜 주공 오래된 단지들 같은 경우에 녹물 진짜 많이 나와요. 녹물이 나와서 나중에 짜증이 날 정도. 하다 보니까 단점이 너무 많아졌네요. 또 생각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이제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뭐 매매를 하실 분도 계시고, 뭐 전세로 들어가려고 생각하실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구축 아파트가 무조건 나빠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을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면 확실한 좋은 점은,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 것보다 확실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는 건,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들어가는 건 확실히 싸기 때문에 내가 가성비 있게 그 안에 저축을 하면서 또 다른 이동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좋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의 장점이 당연히 있다면, 반면에 제가 지금 단점을 더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단점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이러한 단점들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니까, 왜 사람들이 신축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도 이제 느꼈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내가 지금 우리 뭐 신혼부부다? 아니면 내가 지금 내가 내 집을 조금 어떻게든 뭐 전세가 됐든 뭐 매매가 됐든 마련하려고 하는데, 한 3, 40년 된 구축을 한번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요.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